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야.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 강렬한 책 제목과 선배 언니가 좋아하는 에곤 실레의 표지 그림이 이끌려 책을 읽게 되었어. 몇 해 전 언니랑 비누 여행했을 때 에곤 실레의 그림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언니는 클림트보다 에곤 실레의 그림이 더 좋다고 했지만, 나는 추하고 기묘하고 센슈얼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 특히 자화상들을 보며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림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기묘함과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그의 내면의 아픔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어. 잠시 에곤 실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20세기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작가로 빈 근처에서 태어났고 클림트의 제자로 그의 영향을 받았지. 특히 에로틱한 작품들이 많으며 인물화와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을 중시했고 성적인 주제를 솔직하고 자극적으로 그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 책을 읽어보니 책 내용과 표지 에곤실레의 자사상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 책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본명은 스시마 슈즈로 고리 대금업으로 졸부가 된 집에 태어나 도쿄대학 불문과에 들어갔고, 자기 집안의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는 한동안 좌익운동에 참여해 1930년 연인과 같이 투신 자살하려다 연인만 죽고 자신은 살아 자살 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지. 1935년 맹장염 수술을 받은 그는 복막염에 걸리게 되고, 그때 진통제로 사용하던 파비날에 중독돼. 파비날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지만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그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아. 그의 작품들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정신적 공황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데카탕스 문학의 대표 작가로 불려. 인간 실격은 그의 자전적 소설 같은 느낌이며 퇴폐 또는 파멸의 미를 기조로 하는 다자이 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1948년 39의 나이로 연인과 함께 투신 자살해. 책은 제3자가 쓴 서문과 후기, 그리고 가운데 나라고 하는 요조가 쓴 수기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의 삶을 고백 형식으로 쓴 거라 단순한 줄거리 소개로 요조의 아픔, 두려움, 공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서문은 소설가인 듯한 사람에게 아는 마담이 소설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요조의 사진 3장과 요조가 쓴 노트 3권을 줬지. 그는 요조의 사진 3장, 즉 유년기, 소년기,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그 사진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표현하며 책은 시작돼. 그가 첫 번째 유년기의 요조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은 섬뜩하고 으스스한 기운이었어. 남들은 언뜻 보고 귀여운 아이가 웃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아이가 자신이 웃는 것처럼 보이게 주름은 만들었지만 긴장으로 양손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정말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연상하게 하는 괴상하고 추한 사진이었어. 두 번째 사진은 그 아이가 놀랄 만하게 변해 있었어. 고교 시절인지 대학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원숭이 웃음이 아닌 능수능란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지. 그러나 거기에도 섬뜩함이 느껴졌어. 마지막 사진이 가장 기괴했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가 몹시 더러운 방에 아무 표정 없이 화롯불에 손을 쪼이고 있었지. 그러다가 죽어도 이상할 것 없을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아무 인상도 없는 얼굴.
바로 사진을 보고 눈을 감아도 전혀 얼굴이 떠올리지 않는 모습에 소설가는 역겹기까지 했어. 첫 번째 수기.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로 시작되는 요조의 수기야. 자기 고백식으로 쓰여 있지. 위에 화자가 본 첫 번째 사진대에 요조의 삶이 묘사되어 있어. 요조는 인간의 삶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 주변의 것들이 다 낯설었지.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어. 그러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게 먹었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고,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요조에게는 협박 같았어. 요조는 생각할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었고, 혼자 별난 사람 같아 불안과 공포를 숨기기 위해 얼굴을 익살로 가장했지. 그것이 요조가 인간과 어울려 살고 싶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 그는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었고,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비난을 퍼붓거나 꾸중을 할 때 보면 사자나 용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지. 그래서 늘 인간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자신이 없고 우울감과 긴장을 깊이 감추며 익살로 가장해 천진난만하지만 약간은 별난 아이로 자신을 만들어 갔어. 가족들을 웃기고 주변 하인이나 하녀들에게까지 익살 서비스를 했지. 한 번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출장 갔다 올 때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요조는 무엇을 말할지 몰랐어. 아버지가 사자탈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우물쭈물했고, 거기에 실망한 아버지가 책이나 사주겠다고 하자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한 요조는 밤에 몰래 서재로 가 아버지 수첩에 크게 사자탈하고 썼지. 출장 갔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기뻐하며 사자탈을 사다 줘. 이렇듯 요조는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어. 학교도 몸이 아파 자주 결석했지만 성적은 다른 아이들보다 우수했지. 그는 공부를 잘해 존경을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장난꾸러기로 위장해 웃긴 글을 장문으로 써서 선생님들을 웃겼고, 아이들에게는 만화 따위를 흉내내며 즐겁게 해주었어.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지만 힘없이 웃으며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그 누구도, 심지어는 부모조차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지. 그는 인간들이 겉으로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하고 비웃는 행태 등을 보고 인간들을 믿을 수 없었어. 자기도 익사를 가장해 인간을 속이고 있었고, 그에게 인간은 난해한 존재라 끝내 같이 지내는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어. 요령을 알았더라면 삶이 좀 더 쉬워지고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의 이 고독한 냄새를 맡고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접근하게 되었지. 여기까지가 일부 이야기야. 이 책을 읽으며 어린 나이의 요조가 느꼈을 공포, 아픔, 그리고 두려움들이 느껴져 마음이 저려왔어. 누군가 그 아이의 내면을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요조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점점 깊어가는 겨울, 우리의 배려가 관심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때인 것 같아. 천천히 시간을 들여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